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책임졌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인데요. 당시에 얼마나 은밀하게 움직였는지 그걸 검찰이 파악한 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2019년 3월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부터 보시죠. 총리는 대통령 사이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대통령께 한번 안 여쭤보셨습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설립했고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이스타 항공 그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보신 대로 2019년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걸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저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십니까? 라는 추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여럿 제시했습니다. 야당이 공세를 펴던 방금 보신 저 때를 포함해서요. 태국 이주의 책임자인 저 신모 씨와 이 이상직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요. 수십 차례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상직 이사장은 신모 씨한테 63번이나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고요. 신모 씨는 이상직 이사장한테 22번이나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는 통화인지 문자인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020년 11월에 이상직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이때도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호 대변인님 네. 어떠신가요? 다른 곳도 아니고요. 뭐 중소벤처 관련 그런 비서관도 아니고 민정비서관이 중진공 이사장과 1년에 걸쳐서 수십 회씩 지금 통화를 한 연락을 주고받은 게 확인된 겁니다. 이건 물증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모 씨는 민정수석실 조국 수석이었죠. 그 밑에 민정비서관은 백원우 비서관이었고요. 그 산하에 있는 이제 친인척 관리팀장이었다고 합니다. 뭐 특별감찰 반원이었고 반장이었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하고 업무 관련성은 0이죠, 0.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그리고 2018년 8월에 사위가 타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죠. 그리고 2019년 3월에 아까 곽상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저 의혹을 처음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019년 1월쯤 그때쯤부터는 청와대 또는 그 당시 여당에서도 뭔가 이제 낌새를 느꼈겠죠. 야당이 뭔가를 파고 있구나. 근데 딱 그때입니다. 시기가 2019년 1월부터 이상직 그 이사장이 저 신모 그 저 친인척 관리팀장한테 63회에 걸쳐서 전화나 네. 카톡을 하고 20회는 또 이쪽으로 이제 발신이 되고요. 나중에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2020년 11월에는 이상직 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횡령과 배임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이제 다른 사건이죠. 다른 사건으로 또 압수수색을 받으니까 자택 압수수색을 받으니까 거기서 또 두 사람이 이제 교신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요. 검찰 나가서 지난 2월에 소환조사 받았는데 진술 거부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조국 전 수석은 검찰 가서 자기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도 모르고 이상직 이사장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민정수석은요. 저도 이제 청와대에 3년을 그렇죠. 일을 해봤었는데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알죠. 민정수석실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사실은 가족과 친인척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꼬여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터지면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일하라고 사실 민정수석이 있는 겁니다. 민정비서관이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모른다. 그리고 검찰 나가서는 진술 거부.
그러니까 너무나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인데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환 거부 또는 진술 거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덮어 들어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희가 그래픽 제목을 신 씨는 왜 피의자 전환을 직감했는가 라고 달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단 게 아니고요. 어제 재판에서 이 신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75번의 질문을 했는데 모두 거부하면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자량 변호사님. 75번의 질문 가운데 이 질문도 있었어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과 왜 연락 주고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면은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범죄 사실에 대한 것, 내 친인척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것, 이런 것만 증언 거부가 가능한데 내가 곧 피의자로 전환돼서 내 혐의에 대해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처리했던 것이 본인이 보기에도 불리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라는 게 밟아졌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법원 절차예요. 수사 중에 있는 법원 절차라는 게 흔치는 않은데 이건 결국은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이라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수사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상직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맞교환했다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밝혀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맞교환으로 준 게 뭐냐? 서 씨에 대한 월급 형태의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맞교환인데 그러려면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젯 항공사도 소유하고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도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예. 게 밝혀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나는 설립자지만 손 뗐다라고 해서 국내 항공사마저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쭉 지금 도합 10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이상직 의원의 그 업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단추들이 다 꿰어진 상태에서 그럼 맞교환할 수 있는 컨디션이 완성이 됐다. 법적으로 확인됐다. 그러고 나서 작년 9월부터 본격화된 수사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뭐 왜 이렇게 뭐 오랫동안 수사한다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밑작업을 탄탄하게 해왔다. 아까 제시된 그래픽에서도 2019년, 20년 사이에 통화 기록을 지금 다 확보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성직 의원의 수사에서 그런 밑작업들이 다 됐기 때문에 신모 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예. 추궁을 할 정도의 밑작업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은 당사자는 직감을 해요. 아, 여기까지 알면서 물어보는구나라는 걸 직감을 하거든요. 예. 아, 여기까지 아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말을 섞으면은 나한테 불리해지겠지. 그렇군요. 라는 판단 때문에 피의자 전환을 근거로 세우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판단됩니다.